안녕하세요. 팜레민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제가 베트남 주식에 대한 Q&A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최근 베트남 물류산업 시장이 세계 8위 전망 좋다는 기사는 봤는데 그 GMADEP Corporation, GMD 그리고 던간 로지스틱, TCL에 대한 기업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은 보면 간단하지만 근데 내용은 엄청 많아요. 그게 보면 두 가지 부분이에요. 첫 번째 그 베트남 물류 로지스틱 분야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종목은 GMD 그리고 TCL에 대한 문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눠서 그 첫 번째 부분은 베트남 로지스틱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주식 분석 그렇게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여러분은 베트남 로지스틱 분야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위한 제가 핵심적인 부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 로지스틱은 사업 분야는 크게 보시면 세 가지 단계는 나눠서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는 first mile. first mile는 뭡니까? 그 첫 번째 그 생산자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공장까지 그냥 기초 공장 보내고 그리고 그 운송하는 과정은 first mile예요. 그리고 그거 통해서 또 물류센터 아니면 그 중앙 헙 그 창고까지 보내고 그 창고에서 또 뭐가 패키징 처리하고 그리고 또 계속 운송 진행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운송은 여러 가지 방식 진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 수출하면 또 항공으로 운송할 수 있고 아니면 선박 배 통해서 운송해도 되고 아니면 국내로 아니면 주변 지역은 그 차량으로 운송 진행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요는 그 소비자, end user, 아니면 가게, 같은 거는, 거래처 도착하는 거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로지스틱은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베트남 로지스틱은 각 단계, first mile, middle mile, 그리고 last mile, 중요한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first mile 보시면 그 작년에 2020년에 그 코로나 사태 있잖아요. 그 가장 부정적인 영향 받고 있는 분야는 항공 운송입니다. 그 항공 운송은 사실 베트남은 그동안 2014년부터 2019년은 엄청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 매년은 화물량은 12% 정도 지속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분야는 엄청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 그 베트남 화물량은 9%는 감소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140만 톤 정도는 기록했는데요. 이 분야는 2022년에 계속 어려운 전망은 예측한데 근데 이번 달부터 베트남에서 그 백신 그리고 전 세계도 지금 백신 주사는 진행하고 있어서 이 백신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그거 따라서 항공 운송은 회복할 수 있는 전망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대로 베트남 항공 운송 분야는 약 10% 정도는 성장하는 전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꼭 기억해야 하는 거는 베트남은 긴잖아요. 북중남도 있는데 근데 항공 운송 화물 그 분야의 중심 지역은 호치민시 있습니다. 던선역 국제공항 그리고 앞으로 호치민시 옆에 롱탄시는 롱탄 국제공항은 그 프로젝트 진행해서 이 프로젝트는 완성한 후에 그 베트남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은 롱탄 국제공항입니다. 그 다음에 호치민시에서 던선역 국제공항입니다. 이거는 합쳐서 남부는 항공 운송 로지스틱은 중심 역할은 계속 유지한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항공 화물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박 운송입니다. 선박 운송과 항공 운송은 조금 달라요. 항공 운송은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선박 운송은 shipping 분야는 거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베트남에서 선박 운송은 계속 지속적으로 12% 성장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성장하고 있지만 베트남에서 각 지역에 지금 완전
다르게 그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은 항구 지역 북부터 남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부는 가장 큰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하노이잖아요. 베트남의 수도. 근데 그 항구 지역은 바로 옆에 있는 도시 하이펑시. 하이펑시에 있는데 하이펑시는 완전 그 항구 지역입니다. 그냥 국제 항구뿐만 아니라 해양 아니라 그 강에서 있는 항구 그리고 국내 항구도 여러 가지 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베트남 정부는 엄청 노력하게 하이펑시는 많이 투자했습니다. 특히 그 국제 항구 기준으로 그동안 하이펑시에서 제일 많이 집중했습니다. 사실 이 노력은 사실 그동안 베트남에서 그 항공 로지스틱뿐만 아니라 선박 그 로지스틱까지는 다 그 남부에서 집중했는데 그래서 그 베트남 정부는 국가 군형을 유지하기 위한 하이펑시는 많이 투자 집중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여러 가지 항구는 생겼는데 그 화물량 속도는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했지만 계속 증가했지만 근데 그 속도는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항구의 지금 그 신적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 그 가장 큰 국제항구 북쪽에서 그 하이펑 국제항구 그 HICT에 운영 시작했으니까 그 옆에 있는 항구는 지금 신적은 조금씩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에 또 다른 그 새로운 항구는 생길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팩 그리고 Vinalize Đình 그리고 락트윙 그리고 남đình 수용량 그리고 capacity는 확대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이펑 항구 지역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근데 내부적으로 각 항구 서로는 경쟁하는 상황은 엄청 심각합니다. 방금 북쪽 설명했습니다. 지금 내려서 남쪽에서 같이 봅시다. 남쪽은 그 항구 지역은 어디 집중합니까? 그 베트남에서 저는 한번 설명했는데 베트남에서 그 중심 경제 지역은 사실 동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쪽은 삼각산업 있어요. 호치민시, đồng Nai, Bình Dương 그리고 Bà Rịa Vũng Tàu. 그래 항구 지역은 호치민시와 바리에vùng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베트남의 중심 로지스틱은 이 동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건 항구 그 호치민시 지역에 있고 그리고 바리에vùng 지역에 그 까이맵 디바이 베트남에서 가장 큰 항구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항구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컨테이너량은 23%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그 코로나 사태 있었지만 근데 19% 성장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베트남 정부는 그 인프라 시설 개발, 그 로지스틱 부분 인프라 시설은 많이 개발했지만, 근데 사실 정부는 북쪽은 더 많이 집중합니다. 그 나라, 그 국가 군형을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그 남부, 특히 그 호치민시, 그리고 방금 말씀하는 그 까이맵 디바이 항구 지역은 가장 큰 문제는 그 도로예요. 근데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결하는 방안은 나타났어요. 특히 최근에 그 Phước 다리, 그리고 먼륵 고속도로 통해서 그동안 그있는 문제 그 도로 그리고 주변 지역은 접근성 그리고 그 연결성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 지역은 그 로지스틱 성장률은 약 18%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작년에 그 베트남 정부는 이렇게 승인했습니다. 2021년부터 그 까이맵 디바이 지역, 사실 베트남 전체예요. 근데 가장 큰 영향은 하이펑과 까이맵 디바이 지역의 그 서비스 가격은 상승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경영 신청은 좋아해질 수 있습니다. 방금 첫 단계 설명했습니다. 지금 중간 단계예요. 미드마이입니다. 미드마이는 중간 단계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물류센터 그리고 창고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 시장은 보면 아주 문화된 상태입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거의 압도적인 그 리더 업체는 없어요. 그 각 업체는 시장 점유율은 조금씩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실 이 분야는 지금 베트남 로지스틱의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 개발하기 위한 사업 확장하기 위한 엄청 대규모 투자 그리고 하이텍 기술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점은 그 하이텍 기술 예를 들어서 자료 분석 데이터 분석 같은 거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부지 그리고 도지 자원은 필요한데 근데 그냥 도지 자원 아니고 그 로지스틱 중심 도시 그 소비 시장 그 중심 도시 주변에 무지 자원은 대규모 무지 자원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은 하노이시 그리고 남쪽은 호치민시. 근데 지금 이 지역은 지금 여유 있는 자원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기 위한 이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은 엄청 커요. 그래서 지금 어떤 업체는 그 first mover 먼저 시장은 공격적으로는 진입하면 앞으로는 큰 역할은 있을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last mile입니다. last mile 그냥 아마 한국 분은 많이 익숙하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에서 last mile 중심하는 부분은 그냥 택배 배달이에요. 이 베트남에서 last mile logistic는 그리고 리테일 산업과 엄청 민첩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특히 온라인 쇼핑이에요. 예, 온라인 쇼핑과 last mile 그 로지스틱 분야는 엄청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세그먼트는 그 온라인 쇼핑, 온라인 주문하기 위한 그 택배 운송하는 서비스는 지금 주요 역할이 있습니다. 그 베트남은 지금 최근에 이커머스 시장은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온라인 리테일 시장 규모는 25%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상대로 10% 이상은 성장한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보면 지금 베트남 로지스틱 시장은 그동안 성장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는 그냥 항공 운송 부분만 조금은 멈추고 있어요. 이거 극복하게 되면 계속은 성장할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업체도 베트남 로지스틱 시장 그동안도 적극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CJ 로지스틱 그리고 라스트 마일 부분은 그 배달의 민족은 베트남 시장 지금 완전 상위급 업체입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저는 이거 하나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베트남 사업 개발할 때 특히 로지스틱 분야에 얘기할 때 저는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베트남은 그동안 수도 지역 하노이시는 많이 투자했는데 그리고 그동안 국제항구 가장 많이 집중하는 지역은 하이펑 국제항구이잖아요. 근데 왜 계속 남쪽은 호치민과 파리 봉다오 쪽은 중심 역할을 잡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사실은 로지스틱 분야는 막는 개발하고 싶으면 다 개발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항구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심이에요. 예, 그냥 쉽게 생각하면 바다는 얼마나 깊은지, 국제항구, 특히 대규모 국제항구, 큰 배는, 큰 배, 그리고, 대규모 화물량을 운영하기 위한 수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국제항구 기준적으로 최소는 바다 깊이는 13m 이상은 필요합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북부터 남까지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지역 13m 수심 있는 지역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마리 봉다오 쪽이에요. 예, 지금 가장 큰 항구 지역은 까이맵 지역입니다. 하이펑시는 수심은 사실 10m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국제 항구를 만들기 위한 디깅 해야 해요. 그냥 땅은 파야 해요. 깊은 수심을 만들기 위한. 근데 한번 파는 거 아니에요. 해류 때문에 수심은 파지만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땅 파는 거, 디깅은 매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은,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로지스틱 중심은 계속 남부 쪽은 있습니다.
지금 주식 종목에 대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에 따라 그 두 가지 주식 종목은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GMADEP, 그리고 두 번째는 떤간 로지스틱이에요. GMADEP 그냥 GMD 그 짧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떤간 로지스틱는 저는 그냥 TCL는 부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GMD. GMD는 원래는 국영기업이에요. 예, 국영기업이요. 1990년은 설립했고, 근데 1993년부터 민영화는 조금씩는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개인 회사 생각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 그 소유 그 투자자 중에 GMADEP 아니고 GMADEP의 자회사 투자자 중에 그 CJ 로지스틱 있어요. 그 CJ 그룹의 그 로지스틱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02년부터 그 호치민 주식시장은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는 그 GMD의 중요한 경영신적 지수는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 매출 그리고 순이익은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수익률은 낮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신경 써야 하는 거는 그 단기 부채와 그 장기 부채 있잖아요. 여기 파란색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노란색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여기 부채 상황 보시면 2022년부터 많이 반등한 예정입니다. 다음 회사는 떤간 로지스틱이에요. 사실 떤간 로지스틱은 TCL 그리고 GMD는 거의 비슷한 사업 분야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떤간 로지스틱은 이 회사는 2007년부터 설립했고 2009년에 호치민 주식시장은 상장했습니다. 근데 그 GMD는 집중하는 지역은 사실은 하이퐁 쪽은 더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많이 크고, 근데 떤간 로지스틱은 사실 하이퐁 호치민시 다 활동하고 있는데, 근데 이 회사에 집중하는 지역은 그 호치민시 지역입니다. 특히 그 ICD Inland Container Depot입니다. 오케이. 여기 보시면 사실 두 개 회사는 그 중요한 지수, 얘는 매출 그리고 순이익, 그리고 순이익은 성장률 그런 거는 거의 비슷해요. 다 매출 그리고 순이익은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 수익률은 아주 낮은 상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차이 하나도 있습니다. 그 방금 얘기하는 거는 GMD는 2022년부터 그 부채 그리고 대준 같은 거는 많이 반등하는 전망입니다. 근데 그 TCL는 그 정도 많이 반등하지 않나요? 그 부채 부분은 왜 이렇게 GMD는 반등한지 저는 대부분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회사 두 개는 주식과 동시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020년부터 2022년입니다. 이 회사는 약간 상황은 조금 다르죠. 여기 보시면 그 GMD는 그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는 조금 추락하지만 근데 계속 조금씩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가는 약 32,000 그 3만부터 32,000동 정도는 변동하고 있는데, 근데 TCL는 조금은 다르죠. 여기 보시면 그 2020년은 GMD보다 훨씬 더 밑에 있었는데 약 17,000동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거의 그 두 개 회사는 주식가는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그 TCL는 약 3만 동 정도 되고 있고, 사실 두 개는 큰 차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2018년부터 2022년 그 크게 더 큰 그림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두 회사는 무슨 차이든지 더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질문도 많이 받아요. 왜 저는 항상 그 베트남 주식시장은 분석하는데 2028년 시점부터 하냐고 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그냥 감정 평가입니다. 그 베트남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2018년에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베트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주식시장 본데 저는 항상 그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최고점부터 본 거예요. 이 회사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오케이? 그럼 여기 보시면 2018년에 베트남 주식시장은 최고점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때 GMD 주식가는 4만 동이었어요. 예, 완전 TLC보다 훨씬 더 그 높게 있었는데, 근데 그동안은 계속 신적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후에 점점은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아직 3만 2천 동 정도예요. 그럼 2018년 최고점은 보다 그 지금 밑에 있습니다. 근데 TCL 보시면 완전 반대이죠. 이 회사는 2018년부터 거의 15,000동 기준 있었어요. 예. 계속 15,000동은 2020년 코로나 사태까지예요. 2018년부터 거의 큰 변동은 없는데 코로나 사태 후에 완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엄청 큰 속도예요. 15,000동부터 지금은 3만 동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거의 2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 보시면 저는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GMD와 TCL의 그리고 다른 업체, 똑같은 분야 활동하고 있는 업체는 비교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체는 약 7개 기업은 있는데요. 그리고 주식가,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PE 지수, Price to Earning, 그리고 시가총액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업체보다 GMD GMD PE는 훨씬 더 높아요. 26개예요. 근데 TCL는 약 8.4입니다. 지금 제가 또 이 사진은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 보면 진짜 여러분은 쉽게 베트남 로지스틱 시장 구조는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베트남은 북부터 남까지는 63개 성도시이지만 근데 로지스틱 중심 지역은 3가지 지역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북쪽은 하노이, 하이펑, 그리고 중부는 다낭, 그리고 남부는 호치민, 사이건, 그리고 마리붐타오. 딱 3가지 지역이죠. 근데 이 3가지 지역은 공평하게 똑같이 그 구조 배분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 사진도 준비했어요. 그 작은 원형은 2019년이에요. 그리고 큰 원형은 2020년입니다. 같이 보세요. 베트남 남부 지역, 호치민시, 그리고 마리붐타오시 합쳐서 그 하이펑시보다 거의 2배예요. 예, 그리고 중부 지역은 거의 완전 아주 작은 부분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면 여러분 딱 상상할 수 있죠. 베트남 로지스틱 시장은 가장 큰 부분 어디 있습니까? 동남부 지역입니다. 호치민시와 마리붐타오예요. 이 부분은 꼭 해야 해요. 저는 다른 부분은 분석한데 다 이 정보 기반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각 회사 투자 전망에 대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MD입니다. GMD는 지금 쉽게 상상하면 그냥 이 회사는 첫 단계와 2단계 로지스틱 부분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컨테이너 시장에 베트남 컨테이너 시장은 1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GMD의 최근에 중요한 경영 신적 지수는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지수는 그 매출 등락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순이익은 등락률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실 보면 상황은 좋지 않아요. 사실 그 숫자만 보면 매출 순이익 보면 나쁘지 않아요. 완전 추락하는 거 아니지만 근데 앞으로 전망 이 회사는 성장하기 위한 사실 신적은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은 그냥 2016년과 2017년 빼고 2018년, 2019년, 2020년은 매출 성장률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과 2020년은 그 순이익 성장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이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면 저는 이 영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조금 얘기했어요. GMD는 사실 베트남의 북부터 남까지는 사업장 다 있어요. 약 6군데, 7군데는 있는데 근데 가장 큰 부분, 다른 지역보다 더 큰 부분은 북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하이펑 항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 하이펑은 항구 지역은 베트남의 그 로지스틱 중심이 않는데 근데 베트남 정부는 투자 집중하기 때문에 항구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 경쟁하는 거는 엄청 심각해요. 그래서 그 매출 그리고 화물량은
조금씩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그 매출은 1.5%는 성장했지만 근데 순이익은 30%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 GMD는 그 바리움다오 베트남에서 가장 큰 로지스틱 지역은 그 GEMA-Link 프로젝트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2021년부터 운영 시작한 거예요. 예상대로 2022년 내에 이 GEMA-Link 프로젝트는 약 60%까지 캐파시티는 운영한 전망입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 프로젝트 때문에 그리고 투자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비 때문에 부담될 수 있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GEMA-Link 그 자회사 중에 아마 2개 회사 정도는 그 CJ그룹에 CJ로지스틱은 투자했습니다. 인수했는데 그 지분은 약 몇십 % 소유하고 있지만 근데 저희 생각은 그 CJ그룹은 투자하는 거는 큰 영향을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 그 CJ는 베트남 시장 역사적으로 보시면 CJ, CGV 외에 그 베트남 그 메가스타 인수 외에 되게 성공했는데 완전 시장 톱급은 보유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진행은 안 돼요. 예, 로지스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식품, 크게 두 개 M&A 진행했잖아요. 거제, 냉동식품, 그리고 김치, 옹김는 진행했지만, 근데 거의 10년 넘었는데, 베트남 식품 시장 톱급은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식품 분야도 둘러주고 있는데, 거의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 CJ그룹은 이 회사는 투자하지만 큰 영향을 만들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는 그 투자 관심 있으면 저희 생각은 크게 두 가지 이슈는 있는데요. 얘는 그 첫 번째는 하이펌시 그 경쟁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GEMA-Link는 이 프로젝트는 얼마 정도 잘 운영한지 그리고 첫 회 얼마나 적자 신적 나온지 그 두 가지 부분은 주식가는 영향을 준 거예요. 그리고 다음 부분 앞으로 그 GEMA-Link는 어떤 전망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분석해봤으니까 일단은 GMD는 정확한 미래 성장하는 전망은 아직 본 수 없습니다. 아직 본 수는 없는데 문제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 하이펌 지역은 사실 지금 그 심각한 경쟁 때문에 그 각 항구는 그 화물량 그리고 매출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GEMA-Link는 있지만 그 바리움다오 지역에 그 새로운 프로젝트는 있지만 근데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만들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 투자 비용 때문에 그리고 이자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 프로젝트 진행하기 위한 또 그 자금 조달하잖아요. 그런 자금 조달 통해서 이자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비 아마 거의 100%는 첫 해는 적자 운영해요. 그래서 그 적자 신적 나와서 그리고 나중에 얼마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지 그거는 문확신성이 있습니다. 예상대로 아마 2023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한 전망입니다. 근데 사실 GEMA-Link는 이 프로젝트는 진행 잘하게 되면 큰 성장이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GEMA-Link 프로젝트와 주변 지역은 또 그 인프라 시설은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 이자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또 큰 부담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P 지수는 좀 보세요. 그 같은 분야 사업은 이 로지스틱 분야 그 항구 서비스 분야 기업들이 그 P 지수는 평균적으로는 15 정도 되고 있는데 GMD는 26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은 GMD는 투자 관심 있으면 이 주식가는 얼마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많이 조사했지만 그 신뢰성 있는 자료는 세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VDSC 증권사 그리고 VCBS 증권사 그리고 VNDS 증권사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VDSC는 예상대로 이 회사는
약 2022년 내에 약 35,300동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예측이에요. 그리고 VCBS는 34,480동은 예측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VN Direct는 약 35,900동이에요. 그럼 여기 합쳐서 보시면 이 회사는 약 34,000동부터 35,000이나 36,000동까지는 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정이 있어요. 여기 그 Market Risk Premium는 12% 그리고 WACC는 약 12.9%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GMD는 투자 관심 있으면 저는 방금 설명하는 거 핵심적인 부분, 그 주식가에 대한 영향 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전망, 이 회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특히 그 부채 같은 거, 투자 비용 부분, 그리고 감가상각비, 그리고 수익률 부분을 신경 써야 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분기마다 재무제표는 공개하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회사입니다. 두 번째 회사는 TCL이잖아요. 뜬간 로지스틱이에요. 사실 이 회사는 역사적인 긴 회사 아니에요. 2007년부터 설립했는데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은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소유주 중에 외국인 소유주도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같이 보시죠. TCL과 GMD는 사업 분야는 비슷해요. 사업 분야는 비슷한데 다 한국 로지스틱 서비스 해주는 회사예요. 근데 GMD보다 TCL는 집중하는 분야는 ICD예요. 그 Inland Container Depot 사업입니다. 그 쉽게 생각하면 그냥 보통 바다에 있는 항구는 그 화물량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 타 100%는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ICD 항구 통해서 또 물류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제한하고 그리고 창고 컨테이너 또 창고로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통관 서비스까지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GMD보다 TCL 집중하는 지역은 딱 두 가지 지역입니다. 그 GMD 약 6개 지역은 있는데, 근데, TCL는 딱 두 가지 지역은 하이펑시 그리고 호치민시입니다. 근데 호치민시는 가장 큰 부분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여러분 봤잖아요. 그 GMD와 그 TCL 차이는, 사실 그 큰 원인 중에 이 원인입니다. 2020년 그 신적 보시면 매주는 사실 그 코로나 사태이지만 근데 14.5%는 성장했습니다. 근데 순이익은 3.9%는 감소했어요. 중요한 이유는 그 첫 번째는 사실 호치민시 지역은 그 로지스틱 시장 크지만 근데 업체도 그 정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펑시와 똑같이는 지금 경쟁하는 그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지금 그 TCL도 창고 그리고 장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 비용과 그 감가상각비 증가해서 그 수익률 부분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TCL는 그 ICD 연작 그리고 các lái 그 ICD도 사업 확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그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부분은 그 TCL의 투자 전망입니다. 이 회사는 투자하시면 거의 GMD와 똑같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비슷해요. 이 회사는 2023년은 부터 지금 저는 방금 얘기한 지금 사업장은 확장하고 그리고 장비도 많이 투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낮은 수익률으로 운영한 전망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상대로 2023년에 그 신규 사업장들 예를 들어서 Tân Cảng Mỹ Thủy 그리고 Tân Cảng Nhân Trạch,는 break-even point 순익 분기점은 달성할 수 있는 전망입니다. 그때부터는 매년 그 매출 성장률은 약 10% 정도는 성장할 수 있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13%까지 성장할 수 있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앞으로 남부적으로 호지민시 그리고 문다오시 그 해양, 큰 해양들 그 과부하 문제 때문에 그 ICD는 많이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TLC의 아주 유리한 점입니다. 그 예상대로 그 ICD 사업 분야는 매년 약 14% 성장하는 전망은 있습니다. 그래도 반면에 위험성, 그 리스크 하나는 있는데요. 지금 TCL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은 임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앞으로 그 부지의 사업주는 다른 투자 방안이 있으면 그 TCL에게 엄청 큰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투자하면 얼마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MBS 자료 분석에 따라서 이 회사는 2022년 내에 약 37,900동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이거 MBS 그 자료 기준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PE는 12x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EPS 그 earning per share는 약 3,150동 정도. 예. 근데 그 여기 가정은 그 WACC는 9.8%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 GMD와 TCL는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투자 관심 있으면 꼭 운영 부분, 그 투자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비, 그리고 수익 부분은 신경 써야 해요. 그리고 베트남 그 코로나 사태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다 신규 사업장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 신규 사업장은 얼마 정도 효과적인 운영하고 있는지 단기적으로 그 주식가에게 엄청 큰 영향 준 거예요. 이거 여기 지금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배당이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하면 배당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회사는 거의 비슷해요. 두 회사는 엄청 열심히 배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계속 배당하고 있는데 TCL 경우에는 15%부터 20%까지는 배당하고 있고, 그리고 GMD는 10%부터 20%, 그리고 예외에 2018년에 65%까지는 배당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베트남 로지스틱 분야 그리고 베트남 로지스틱 주식에 대한 관심 있으면 오늘 분석 통해서 그 중요한 자료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 시장은 주목하시면 꼭 저는 방금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아주 잘 체크해야 해요. 특히 베트남에서, 특히 그 베트남 호지민 주식시장에서 그 정보 공개 같은 거는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는 분기마다 다 명백하게 그 경영 신청은 공유합니다.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적인 베트남 사업 투자하기 위해 베트남 사회 경제, 베트남 시장 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자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시원스쿨에서 베트남 비즈니스 전문가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 그 베트남 사회 경제 그리고 베트남 사업 시장의 기본적인 유익한 정보 그리고 자료, 그 베트남 시장 조사 분석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